그저 세상을 보여드려요.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점심을 먹고 난 후 참 졸릴 시간입니다. 이때 낮잠을 자는 것도 좋지만 낮잠보다는 잠깐의 산책이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최근 과학 잡지에 실린 어느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들을 점심시간에 30분씩 산책을 하게 했더니 산책 후에 더 열정적으로 변하고요, 편안함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서 기분도 상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꽃샘 추위 때문에 산책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잠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상쾌한 기분으로 앞으로 1시간 저와 함께 하시면 즐거운 오후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11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3월 11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첫 코너는 시각장애인 기관이나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그리고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미국에서 개최된 시선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 강환식 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선 컨퍼런스에 대한 소식 전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컨퍼런스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이 시선 컨퍼런스라는 것은요, 원래 그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주립대학 중에 이제 노스리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보조공학 쪽 일을 하게 되면서 그쪽 관련 분야의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네. 시작된 이제 그 컨퍼런스인데요. 현재 올해 이제 약 30회째 그를 맡고 있는 국제 컨퍼런스자 전시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서 깊은 전시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언제 개최된 거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주가 3월 2일에서 3월 6일까지 개최됐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3월 2일, 3일은 이제 프리 컨퍼런스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또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3월 4일에서 6일까지는 그 제너럴 컨퍼런스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대중들이라든지 또 연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발표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실제 전시회는 3월 4일에서 3월 6일까지 이제 관련해서 전시회가 이루어지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션 컨퍼런스는 이제 3월 4일에서 6일까지 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규모는 한 보통 많이 오면 4,000명, 적게 오면 한 3,000명 그 정도가 이제 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독일 이런 나라들에서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규모가 상당히 크고 다녀오신 적이 팀장님 있으셨어요? 네. 언제 다녀오셨어요? 이번에 다녀오셨어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안 나오셨구나. 예. 그러셨군요. 자, 시선 컨퍼런스 규모가 좀 큰 만큼 네. 많은 단체 방문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단체가 방문했나요?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그 전시를 해요. 거기에다가 네. 전시 부스를 크게 얻어서 이제 힘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하고 네. 보이스아이가 이번에 전시를 했고요. 네. 그 전에도 여러 이제 기관들이 작은 업체부터 해가지고 전시를 하는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고용공단에서 전시를 했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게 되고요. 네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독특한 게 이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그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한국형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가지고 세션 발표도 한 섹터를 했었고요. 실제로 방문한 기관들을 올해 보니까 이제 전시회 한 때 빼고 이제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하고 신라한복지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보화진흥원,
그다음에 인천대학교 교수님도 이제 부중화학 쪽 관심 있으셔서 가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NC소프트라고 네. 그 유명한 회사죠. AAC 네. 쪽 그 발달장애 쪽 그 기자재 만들고 하는 보조 기술 개발하는 업체에서도 좀 방문을 했었고요. 그렇군요. NC소프트라는 보조 다양한 기구. 계층, 특히 올해는 좀 많이 안 오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LG, 삼성 이쪽에서 많이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여러 보조 기기들, 그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기들을 전시도 하고 발표도 하는 그 자리인데, 예, 맞습니다. 많은 세션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이 세션 중에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기본적으로 세션의 트렌드가 그 시각장애인이 라이프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컴퓨터에서 뭐 모바일로 또 정적인 활동에서 동적인 활동으로 네.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바일에서의 접근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도서에 대한 접근성이 있을 그렇죠. 수 있고 네. 교육에 대한 게 있을 수 있고 뭐 이동에 대한 게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모바일에서 어떻게 접목할 거냐 또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네. 또 뭐 우리나라처럼 뭐 지하철 시각장애인이 이제 모바일을 가지고 지하철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뭐 시범적 연구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입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 시각장애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거냐, 또는 그 모션이라든지 또 그런 이제 그 모션도 있을 수 있고 제스처를 이용해서 뭐 시각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개발할 거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자, 이 전시회도 이제 궁금한 사항 중 하나인데, 이 전시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전시한 기기들은 어떤 기회들이 있었나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힘스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뭐 한 손에 브레일 센스라고 하죠. 네. 외국 영문 버전은 영문 버전 한 브레일 센스. 손에를 중점적으로 전시를 했고요. 네. 올해 이제 특이할 만한 거는 그 아이폰에 연결해 가지고 입력을 점자 키보드라고 출력을 점자로 해주는 네. 그 점자 디스플레이가 아이폰에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하는 점자 디스플레이를 소개를 해서 그쪽 부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더라고요. 현지인들이. 그다음에 뭐 데이지 플레이어라든지 네. 똑같이 뭐 그런 그 이보치라고 하는 뭐 이렇게 확대 독서기 겸 뭐 OCR 이런 걸 전시를 했었고 네. 보이스 아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그 촉지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로 이제 이용하게 만져볼 되는 수 있는. 그 네. 점자 촉지도를 그 아이폰에다가 그 촉지도 구조를 그 기억을 하게 해서 스마트폰에다가 네. 기억을 하게 한 다음에 시각장애인이 그걸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이용해서 탐색하는 그런 이제 맵 구조 같은 것들을 그래요. 조금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좀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미국 쪽에 먼저 소개를 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한 거는 그렇고 특이한 거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에펠탑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설명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이것들을 실제로 구현해가지고 만져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3D 프린터 같은 걸 바로 도입을 해서 뭐 그렇게 한다든지 뭐 아이패드에서 그리는 게 바로 이제 프린터로 이렇게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핵심적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나왔던 건데 지폐 감별기 같은 거. 네. 그 달러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몇 달러인지 얘기해주는 그런 것도 소개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상품도 소개가 됐지만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기술들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어떤 기술들이 좀 발표가 많이 됐나요? 현재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바일 정책 쪽 얘기를 모바일 많이 정책.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스처나 모션을 인식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그런 모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네. 모바일 기기들을 어떻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예를 들자면 뭐 모션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모바일 그 하드웨어 쪽에서 인식을 시켜서 더 편리한 모션 그러니까 제스처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비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비콘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소개가 좀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윈도우 10 버전에 네. 앞으로 지금 윈도우 이제 10 버전에서 접근성 수준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네. 예,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나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향상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네. 자,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런 컨퍼런스에서 나온 기술과 제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각장애인에게 편리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 강환식 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보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 청취하고 계십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야외에서 자유롭게 운동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봄을 느끼면서 자유롭게 뛰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천광역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하프 마라톤의 대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각장애인 복지관 김용길 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장 김용길입니다. 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발음 참 힘드네요. 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자, 먼저 시각장애 인식 개선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단순히 마라톤 대회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본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는 인천일보가 주관하고 인천시가 후원하고 있는 금년에 15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는 3월 29일 날 일요일 날 인천 문학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매해 한 15,000명 이상의 그 마라톤 매니아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도 올해 이제 새봄을 맞이하고 네.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이 복지관 차원으로 그러니까 단체로 신청해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마라톤으로 뛰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단순한 마라톤 대회는 아닌 셈이 되겠고. 자, 이런 행사를 실시하게 된 취지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복지관에서는 매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활, 교육, 여가, 체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가나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들이 매우 높습니다. 네. 시각장애인들도. 근데 하지만 보행의 어려움이나 또 이동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이제 보지 못하는 것은 다르지만 정상인과 함께 달린다는 뜻으로 슬로건을 다르고 달리고 그러니까 다르고 할 때 지오 달리자 달리고 할 때 지오 이렇게 정해서 시각장애인도 정상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시키자 이번 마라톤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이 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굳이 마라톤이라는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쎄, 마라톤은 이제 정상인도 그렇고 시각장애인에게 어렵지만 네. 가장 도전해보고 싶은 운동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장애에 대한 근데 두려움 때문에 외출을 거리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사회하고 연결되고 만날 수 있는 고리가 네.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이 되고 또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이런 시각적인 고립으로 인해서 이제 우울증 등의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건강 증진이나 이런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마라톤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참가를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참가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마라톤 대회는 이제 인천일보에서 하프하고 10km, 5km 이렇게 세 종목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복지관은 문학 경기장이 이제 직결지가 되겠는데 네. 동충역까지 뛰는 10km와
또 선악역까지만 이렇게 뛰든지 자유롭게 걷든지 이렇게 5km 이렇게 참가하는 걸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두에서 시각 장애인들한테 눈이 되어줄 그 비장애인, 정상인과 또 약시라고 해서 시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분들이 네. 이렇게 2인 1조로 팀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가느다란 끈으로 연결해서 이게 이렇게 앞으로 뛰는 방향하고 주변에 있는 장애물들을 안내하면서 네. 이게 뛰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라톤 초보자라도 참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마라톤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그 시각 장애인 분들이 네. 처음 마라톤에 이렇게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5km 코스를 중점적으로 참여해서 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걸 이제 참여를 계기로 해서 하프나 풀 코스에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대회 때에는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시각장애인 체험 부스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십시오. 마라톤이 진행되는 동안은 이제 그 직결지에 2개의 부스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캠페인 활동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금년도가 이제 인천시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해서 매년 이제 기념 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전 세계에서 15번째, 또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세계 수도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시각 장애인들의 책이라 할 수 있는 점자, 네. 녹음 도서 또는 통합 도서를 전시해서 네. 비장애인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고 또 시각 장애인들의 글자인 점자를 이용해서 점자 명함 만들기, 점자 이름 갖기, 네. 또 안대로 눈을 가리고 이제 보행을 통해서 잠시나마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어려움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마라톤 대회 현재 참가를 신청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지금도 참가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그 하나의 이벤트 행사로 이렇게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는데 네. 현재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네. 이렇게 해서 94명이 이게 신청을 했습니다. 네네. 당초에는 저희가 한 6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네. 이 마라톤이라는 행사에 어떤 기대하고 흥미가 있어가지고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저희 복지관 자체에서는 신청이 마감됐는데 네. 이제 인천일보 마라톤 조직위원회에서는 네. 3월 1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인천일보 마라톤 조직위에 네.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면 된다는 점도 알려주셨습니다. 자, 마라톤 대회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또 인천일보 조직위에서 개별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니까. 네네. 요거 참여 방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네.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네.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 네. 인천 그걸로 이제 국제 신청을 해주시면 하프 마라톤 대회,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홈페이지를 가셔서 네네. 개별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이외에도 인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5년에는 어떤 주요 행사들이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이제 저희가 연중 프로그램도 있지만 네. 특별히 행사는 5월 달에는 이제 한글 점자를 만드신 네. 창안하신 송암 박두선 선생님의 탄신 행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탄신을 우리 기리고 또 시각장애인들의 체육대회인 재활대회가 있고 네. 9월 달에는 시각장애인 그 어르신들의 효도잔치인 은빛이 아름다운 날 또 사랑 이음 바자회가 준비되어 있고 네. 10월 달에는 시각장애인들의 날인 신지팡이의 날 네. 게 있고 11월 달에는 점자 기념일 또 12월에는 교육생이나 자원봉사자가 같이 하는 송년회는 이제 특별한 하루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장기 자랑하는 또 겨울철에는 김장김치 나눔 사업 등 이런 다채로운 행사들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께서 오시면 네.
언제든지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언제든 저희 복지관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행사를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복지관이 인천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www.ibu.or.kr ibu.or.kr 네, ibu.or.kr 네. 이를 이용하시거나 네. 복지관 전화번호 032에 876-3500번 876-3500번 032 35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마라톤 참여 그리고 인식 개선 캠페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마라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김용길 관장이었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시각장애인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비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의 주변인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그들의 생활을 엿보는 코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울고 웃는 사연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아무 주제나 좋습니다. 편하게 수다를 한번 떨어봅시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신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40대 후반에 평범한 주부이고 엄마고요. 네. 또 시의 감동을 낭송으로 전해드리는 신앙송가 김민서라고 합니다. 아, 시의 감동을 낭송으로 네. 보여주시는 분이군요. 네. 김민서 주부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뭐 목소리가 40대 후반이라고 하셨는데 40대 후반은 아니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40대 초반이신 것 같네요. 그래요. 자, 좀 시각장애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네, 1급 시각장애. 아, 중도 실명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부터 그럼 실명이 진행된 건가요? 진행성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된 건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됐다. 네. 그러면 진행이 시작된 건 그건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30대 후반, 30대 들면서부터 좀 많이 급격하게 좀 많이 나빠졌죠. 네. 그때 심정이 기억이 요새는 나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진행이 되어 온 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으신 분들에 비하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크게 힘든 시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은 어떠셨나요? 주변 분들 역시 같이 준비가 되어 가지 않았나. 근데 제 생각이고요. 가족들이 아마 제일 아프고 힘드셨겠죠. 그래요. 뭐 힘든 얘기는 뭐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어쨌든 지금 기억은 또 가물가물하실 것 같고요. 힘든 부분에 있어서도. 자, 그런 말이죠. 이게 그 재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방송을 또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천천히 진행이 됐으나 그래도 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좀 이 장애를 좀 잊고 아니면 장애로 인해서 힘든 것들을 좀 잊고 살아왔다라는 거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는 태도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행히도 그냥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많았고 제 스스로 그냥 장애인이 되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침잠해서 사는 것은 스스로 그게 오히려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똑같이 그냥 똑같이 사회생활하고 또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냥 같이 지내고 했던 것들이 그냥 그래요. 제가 아까 장애를 잊고라고 얘기했는데 장애는 잊을 수가 없는 거라서 잘못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아까 소개를 하실 때 시 낭송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시 낭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몇 년 전에 저희 시각복지관에서 신앙송가 낭송
그 과정을 개설을 했었어요. 아, 신앙송반을 개설했습니다. 양성하는 과정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그 처음에는 왠지 그 손발을 오그라드는 일인 것 같아서 관심이 없었다가 머리수 채워주러 갔다가 낚였다고. 낚였다. 네, 의외로 참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신앙송가가 또 되어보자고 생각하고 준비를 좀 했죠. 그러면 시낭송가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낭송가가 되는 일 자체부터가 좀 공부가 필요한 일이고요. 전국 규모 대회에서 입장을 하면 낭송가 자격 인증이 주어지거든요. 아, 그것도 자격증이 있군요. 네네. 그래서 저는 2009년도에 낭송가 되었고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시낭송가 경력이 약 6년에 빛나는 대단한 분을 저는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낭송가로 활동하시면서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가 좀 있으셨나요? 제가 함께한 많은 자리들이 다 소중했죠. 근데 큰 행사로는 아시아 시인 대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난치병 아동돕기 운동본부에서 이렇게 매년 주최하는 콘서트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거기 공연자로 또 사회자로 함께 참석을 했었어요. 네. 제가 가장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또 많은 부분 도움과 배려를 받고 그렇게 사는 게 사실인데요. 네. 저희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 필요한 분들 계시다는 것. 그럼요. 네, 연대 절실함 그런 것들 참 많이 깨달았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보통 사실 우리가 시 하면은 외운다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도 했고 시 하면 내가 외워가야지 이런 강박관념에 휩싸이기도 했던 기억도 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이 비장애인들은 생각할 거란 말이죠. 시를 어떻게 그러면 접할까?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로 접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 그런 매체로 접해서 외우는 건가 이런 걸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제 주변 분들은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시각장애인들이 독서하는 방법이 사실 다양하죠, 그죠?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스크린 리더 깔아서 컴퓨터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많은 또 휴대용 독서 기계들도 있고, 네. 또 점자 정보 단말기 이런 것들 이용해서 다양하게. 네, 그럼요.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문서들 또 인터넷 접속 다 가능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서 주부님께서는 주로 뭐를 이용하십니까? 저는 주로 점자 단말기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요. 시 외울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안 물어볼 수 없는 질문 하나 있습니다. 시 낭송가시니까 가장 좋아하는 시 있으시겠죠? 어떤 시 좋아하세요? 네. 이게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 같은데요. 시는 다 좋아하시는구나. 예, 뭐 그렇긴 한데 사실 굉장히 훌륭한 시인들도 많고요. 그럼요. 또 이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또 좋은 시들도 많은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노래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또 어떤 순간 이렇게 좀 가슴에 사무치게 다가오는 그런 시들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요. 가슴에 사무치는 시들을 가장 좋아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또 시 낭송 자격 취득 약 6년 차 시이기 때문에 요 질문 또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이 시 청취자 여러분들께 가장 추천하고 싶은 시 한 편만 좀 낭송을 부탁드리면 어떨까? 낭송. 네. 저희가 이게 또 방송국이니만큼 음악 준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번. 너무 떨려서. 좀 떨리시는구나. 진정하시고. 제가 그러면 시를 한 편 들려드릴게요. 그래요. 저희가 음악 한번 깔아드릴 테니까 제목과 함께 천천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역시 전문가시니까 음악에 딱 또 맞춰서 시가 끝나네요. 그렇구나. 저는 음악이 전혀 안 들려서. 음악이 안 들렸어요? 네, 안 들려서. 그렇군요. 네. 기술상에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생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다는 것 역시 신앙송가로서의 6년차 관록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또 겪었네요. 와, 떨리신다고 했는데 뭐 안 떨리셨네요. 잘하셨네요. 아니요. 제가 이 시를 특별히 고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 네. 요즘 이맘때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애송하는 시이기도 하고요. 네. 또 봄이 온 듯하다가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 추워졌어요. 그렇죠. 봄이 이렇게 쉽게 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또 날씨도 날씨지만 우리가 봄이라고 상징되는 좀 건강하고 희망이 있는 그런 세상, 그런 걸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 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앞으로 신앙송가로서 어떻게 활동할 예정이신가요? 좋은 자리 계속 이제 청중들과 만나고 싶고요. 또 신앙송 또 보급하는 일, 이런 일 같이 열심히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시도 읊어주시고 저와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서 주부님이었습니다. 자, 수다방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야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문화 콘텐츠들을 해설해드리는 영상해설 시간입니다. KTV4P 채널에서는 매일 각각 다른 주제로 영상 해설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영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고전부터 최신 영화까지 생생하게 전해줄 이민경 영상해설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영화 블랙을 해설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가 산책 이민경입니다. 3월 둘째 주 영화가 산책에서 소개드릴 영화는 인도 영화예요.
보통 인도 영화라고 하면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음악이 주를 이루고 지난주 소개드렸던 영화 맘마미아처럼 단체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오늘 영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지하고 잔잔하고 감동이 있고 배우들의 내면 연기가 도드라지는 영화. 2009년에 개봉하며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 블랙입니다. 블랙은 어둠, 즉 시각장애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영화 속에서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이로 인한 언어장애까지 다방면의 장애로 앞이 막막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헬렌 켈러의 상황을 담은 스토리인데요. 영화 블랙의 예고 영상, 부분 해설을 통해 오늘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첫 번째 영상 먼저 듣고 올게요. ये मेरी दुनिया है। अगर एक ही शब्द में बयां करूं तो मेरी इस कहानी का नाम है ब्लैक। कोई टीचर की जरूरत नहीं। We need a magician. Teacher. मैं सिखाऊंगा उसे। The alphabets for the world start with ABC. 네, 첫 장면. 2층으로 된 커다란 서재입니다. 아래층의 창을 통해서 햇볕이 쏟아져 들어오고요. 위층의 창문은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 외의 공간은 마치 암막 커튼을 쳐놓은 듯 새카맣네요. 서재의 가운데 책상이 하나 놓여 있고요. 그곳에 오늘의 영화 블랙의 주인공인 미셸이 앉아서 타자를 치고 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며 가운데에 흰색 글씨로 자막이 올라옵니다. 소리가 침묵으로 변합니다. 타자를 치는 미셸의 손이 클로즈업 되고요. 다시 한번 화면이 어두워지며 자막이 올라옵니다. 빛은 어둠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미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이목구비가 또렷한 얼굴에 갈색 머리카락을 지닌 미셸. 미셸은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서 쪽진 것처럼 붙여 묶었고요. 뒷머리는 동그랗게 말아서 망을 한 듯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또 뜨지 않는 부착식의 진주 귀걸이와 흰색 컬러의 블라우스, 검은색 니트까지 그야말로 깔끔하고 차분한 숙녀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미셸은 아주 두꺼운 선글라스도 쓰고 있습니다. 미셸의 독백.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이것이 바로 제가 사는 세상, 블랙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셸은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어버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헬렌 켈러입니다. 이제 미셸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영상이 시작됩니다. 높은 천정까지 통유리로 된 창이 있는 드넓은 서재에 햇볕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서재는 정사각형의 모양으로요. 바깥으로 향하는 면과 실내의 한쪽 면이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바깥쪽 면은 흰 커튼이 쳐져 있고 실내를 향하는 통유리창 면은 보라색 암막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나머지 두 면 중에 한 면은요. 아래부터 천정까지 책꽂이로 되어 있고요. 또 한 면은 장작을 떼는 벽난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간에는 의자 하나, 스탠드 하나, 협탁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를 10살은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뒤뚱뒤뚱 다리를 끌고 가듯이 걷다가 낮은 협탁에 부딪히며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긴 곱슬에 밝은 금발머리를 지닌 여자아이 미셸. 아직까지는 고집센 사고뭉치이지만요. 미셸은 가족들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어린 동생을 크게 다칠 뻔하게 해서 아빠에게 맞으며 끌려나가기도 하고요. 식사 시간을 앞두고 준비된 테이블 위를 팔로 휘젓고 다니다가 촛대를 쓰러뜨려 하얀 테이블보에 불이 붙고 불길이 치솟아 오르기도 합니다. 집안일을 돌보는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달려온 엄마는 비명을 지릅니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자막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어둠뿐인 나에게. 다시 서재. 엄마는 가여운 자신의 첫째 딸 미셸을 사랑으로 꼭 끌어안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누가 저 애를 가르칠 수 있겠어. 마법사라면 또 모를까. 식탁 앞에 앉아있는 미셸.
자신의 행동이 저지당할 때면 분노해서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마구마구 때립니다. 미셸의 머리칼은 항상 얼굴 앞으로 흘러내려와서 얼굴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자막. 마법사가 찾아왔다. 미셸의 집으로 오는 도로, 한겨울 뾰족한 나무들은 하얀 눈옷을 입고 있습니다. 조용한 찻길에 검은색 차 한 대가 달려들어오고요. 미셸의 앞에 선 남자. 짙은 네이비색의 긴 코트를 입었고 턱을 감싼 수염은 온통 하얘져 버린 5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영화 첫 장면에서 미셸이 쓰고 있었던 두꺼운 검은색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고요. 검정색 비니 모자를 썼습니다.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미셸은 자신의 앞에 다가선 남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살짝 더듬어 보더니 그의 선글라스에서 손이 멈춥니다. 미셸의 마음을 읽은 남자는 자신의 선글라스를 벗어 어린 미셸에게 씌워줍니다. 그리고는 미셸의 오른손바닥을 자신의 입술에 가져와서 입모양을 만지게 하며 말합니다. 티처. 갑작스레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남자가 싫었는지 미셸은 주먹으로 남자의 얼굴을 세게 때리며 밀쳐버립니다. 오늘부터 미셸의 선생님이 된 사하이. 미셸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들고 뭐든 들어주던 엄마로부터 자신을 떼어놓으려고만 하는 사하이 선생님이 싫습니다. 매일 서재며 거실이며 도망다니기 바쁜 미셸과 잡으러 다니기 바쁜 사하이. 계속해서 자신의 입에 미셸의 손바닥을 대게 하고요. 미셸의 입을 움직이게 하며 자신의 손바닥을 미셸의 입에 가져다 대는 사하이. 사하이가 미셸의 엄마에게 말합니다. 미셸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칠 겁니다. 사하이의 손바닥을 깨물어버린 미셸은 집 밖 정원으로 달려나갑니다. 막무가내로 뛰어다니던 미셸은 정원의 선인장을 세게 잡아버리고는 손에 가시가 박힌 채 마침내 멈춰섭니다. 사하이가 미셸과 사하이의 학습 공간인 불 꺼진 서재에 앉아서 미셸의 손바닥에 약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의 조심스럽고 사랑이 가득 담긴 행동이 미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하이는 덩어리진 연고를 휴지로 조심스럽게 닦아주고요. 그 휴지를 미셸에게도 만지게 합니다. 미셸의 다치지 않은 손바닥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와 말합니다. 냅킨. 인간의 기초적인 욕구인 식욕이 우선인 미셸. 앞서 사하이가 알려준 첫 번째 단어인 스푼만 연속해서 발음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영상이었어요. 부잣집의 첫째 딸이자 아기 때부터 청각과 시각 모두가 손상된 미셸. 미셸은 특수학교를 다닌 적도 특수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부모와 가정부들의 보살핌만으로 자라온 미셸. 마법사 같은 선생 사하이가 미셸의 삶의 빛과 소리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The alphabets for the world start with A, B, C, D, E, but yours start with blood. No! So, what does that mean? This is order! Understand? That's impossible, Mrs. I. Impossible is a word that I have never taught her, Mr. Fuller. 아주 긴 식탁 위에 하얀 식탁보가 덮어져 있고요. 접시에는 한 끼 정도의 식사가 조금씩 덜어져서 담겨 있습니다. 식탁 주변을 돌아다니며 손으로 다른 사람의 접시에 담긴 음식을 집어 마구 입에 구겨 넣는 미셸. 미셸의 식사 시간이자 사하이에게는 교육 시간입니다. 사하이가 말합니다. 알파벳은 원래 L, B, C, D, E로 시작하지만 너에겐 B, L, A, C, K로 시작되지. 사하이는 미셸이 손으로 집은 모든 음식을 손바닥을 펴서 털어버리며 먹지 못하게 합니다. 미셸의 팔목 안쪽에 계속해서 단어의 철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써주는 사하이. 뭐든 집어던지던 미셸은 이제 단어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더니 물건을 만지고 느껴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미셸과 사하이 둘뿐인 식사 시간. 사하이는 미셸에게 턱받이를 하게 하고요. 다른 어느 때보다 통제가 되지 않는 배고픈 시점에 미셸은 식탁 앞에 앉아는 있지만 팔을 휘저으며 식탁을 마구 내려칩니다. 미셸에게 통제력을 가르치려던 사하이. 먼저 마시는 물의 철자를 가르치려다가 반대로 미셸에게 물 세례를 맞게 됩니다. 화가 난 사하이, 미셸을 끌고 정원의 분수대로 향합니다. 버릇없이 구는 건 꼭 가르쳐서 고쳐야 돼. 미셸의 손에 분수대의 물을 만지게 하고 팔목 안쪽에 계속해서 물의 철자인 WATER을 써주는 사하이. 마구 몸부림치는 미셸. 결국 사하이는 미셸을 분수대 안으로 밀어넣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물이라고. 알겠어? 얕은 분수대 물에 엎드려 앉은 미셸. 옷은 온통 젖었습니다. 낙담하고 분수대에 등을 돌리고 걸터 앉은 사하이. 미셸은 분수대 가운데 조각상을 잡고 일어서는데요. 방울방울 솟아오른 분수를 손바닥으로 느끼면서 올라오다간 드디어 입을 열고 말합니다. 우와. 깜짝 놀라 미셸을 꺼내서 손가락으로 그동안 가르쳐준 철자 모양을 만들어보게 하는 사하이. 미셸은 가운데 손가락 3개를 움직여 알파벳 W의 철자를 만들어 보입니다. W, 주먹을 쥐고 A, 다시 손가락을 펴서 T, 또 손가락 3개로 E, 마지막 구부려서 R까지. 온 몸에 힘을 주고 간신히 철자를 손가락으로 다 표현해내는 미셸. 사하이의 눈시울은 붉어져서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검은색 배경 흰 자막. 타임지 선정 최고의 영화 베스트 10.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다. 이제 화면에는 다양한 모양의 갓등이 높은 천정에 수십 개 매달린 미셸의 집 넓은 연회장이 나옵니다. 등에는 주황색 불들이 켜져 있고요. 그 아래로는 동그란 테이블이 연회장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또 각 테이블마다 높은 촛대를 두고 초들이 불을 밝혀져 있습니다. 연회장 앞쪽 무대에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성인이 된 미셸은 짙은 녹색의 원피스형 드레스를 입고 단정하고 차분하게 머리를 쪽져 묶고는 활짝 웃으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미셸의 선생인 사하이는 연회장에 초대된 한 대학교 학장에게 미셸을 소개시킵니다. 미셸, 학장님께 대학에 입학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사하이의 마법은 미셸의 가슴 속에 빛과 소리를 만들어줬습니다. 햇살이 눈부신 어느 날 잘 차려입은 미셸과 사하이는 커다란 대학 건물을 향해 손을 잡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하이는 미셸에게 입학 기념으로 흰 지팡이를 선물했습니다. 대학교 강의실에 앉아 수업을 듣는 미셸과 사하이. 사하이는 계속해서 미셸의 손등의 촉수화로 수업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음 연회장에서 사하이를 만났던 학장. 사하이, 이건 불가능하오. 불가능은 제가 유일하게 미셸에게 가르치지 않은 단어였죠. 미셸은 이제 학생들 틈바구니에 앉아 수화와 촉수화를 알려주며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미셸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사하이. 여기까지 2번째 영상이었습니다. 마지막 영상 통해서 영화 블랙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मिशेल सुन नहीं सकती मिस्टर सहाय को जो बीमारी है वो की अंधकार हर वक्त हर पल तुम्हें अपनी गिरफ्त में लेने को बेताब और तुम हमेशा रोशनी की राह चलो विश्वास से भरा हो तुम्हारा कदम 거리의 가로등마다 불이 켜져 있고 식당에서는 조명이 밖으로 쏟아지는 저녁 시간입니다. 사하이 선생님과 함께 외출을 나온 미셸은 사하이를 잃어버렸습니다. 흰 지팡이를 디디며 여기저기 사하이를 찾으러 다니는 미셸. 미셸은 자전거에 부딪히면서 옆으로 넘어지다가 급정거하고 있는 차 앞에 서버립니다. 놀람과 걱정으로 몰려오는 사람들. 한편 집에 돌아와 있는 사하이는 학장의 방문에 미셸을 불러주겠다고 거실을 돌아보며 미셸을 부르고 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미셸을 말이죠. 의사가 사하이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습니다. 미셸을 잊어버리는 사아이에게 학장도 말합니다. 미셸을 위해선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신의 병에 너무나도 놀라고 미셸을 잃어버린 것에 더 크게 놀란 사아이. 손으로 꽉 담은 입을 막고 있습니다. 미셸의 동생이 결혼하기 전 가족들의 상견례를 위한 본가에서의 식사 자리가 열리고 있고요. 동생인 사라가 미셸과 가족들에게 서운했던 그리고 미안했던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아이는 촉수화로 미셸의 손등에 사라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미셸은 테이블 위에 접시와 음식을 팔로 휘저으며 분노해서 자신을 질투하며 아프게 했던 사라에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사아이가 미셸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대신 읽어주며 가족들의 분위기는 풀어지고 화기애애해집니다. 다시 본가가 아닌 학교 근처 미셸과 사아이가 지내는 집입니다. 대학 졸업시험에 떨어진 미셸은 노력하는 것이 힘들어 투정을 부리지만 사아이는 미셸을 끝까지 다독이고 말로 채찍질을 하며 끌고 나갑니다. 미셸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아이. 그의 마음은 더 조급해져만 갑니다. 검은색 배경 가운데 흰 자막이 올라옵니다. 전 세계 10억의 인구를 울린 감동대작. 처음 미셸과 사아이가 소통을 하던 어린 미셸의 모습이 나오고요. 사아이를 잃어버려 길을 헤매던 미셸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사아이는 미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깁니다. 어둠이 필사적으로 널 집어삼키려 해도 넌 항상 빛을 향해 가야 해.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점자 타자를 치고 있는 미셸. 거울을 보며 정신이 흐려져가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아이. 사아이가 떠나고 난 빈자리, 홀로 지팡이를 짚고 미셸은 매주 주말 교회를 갑니다. 과거 사아이와 미셸이 대학 교정에 앉아 공부를 하다가 눈발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우산을 주지 않고 손바닥으로 눈송이를 느끼며 장난치는 미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아이의 모습이 영상 속에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게 된 미셸. 졸업생들 앞에서 대표로 자신의 소감을 온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며 말합니다. 이를 옆에서 통역하고 있는 엄마. 사아이의 목소리가 또 들리네요. 희망으로 가득 찬 네 걸음걸음이 날 영원히 살게 할 거야. 자막.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희망의 언어. 블랙. 여기까지입니다. 공포와 무지, 막막함, 어두움을 전달하던 단어 블랙이 극복하고 나면 희망과 도전, 성취를 뜻하는 단어로 제게는 와닿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해설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영화 블랙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넓은 서재 가운데 점자 타자를 치는 미셸. 자막. 소리가 침묵으로 변합니다. 빛은 어둠으로 바뀝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이것이 바로 제가 사는 세상 블랙입니다. 협탁에 부딪혀 쓰러지는 어린 미셸. 아빠에게 맞아 끌려나가고 테이블 위 촛대를 쓰러뜨려 불을 낸다. 모든 것이 어둠뿐인 나에게 누가 저 애를 가르칠 수 있겠어. 마법사람도 모를까? 마법사가 찾아왔다. 미셸과의 첫 만남. 손바닥에 말하는 사아이. 티처. 미셸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칠 겁니다. 선인장에 손을 다친 미셸. 알파벳은 ABCD로 시작하지만 너에겐 BLACK로 시작되지. 미셸에게 물세례를 맞은 사아이. 버릇없이 구는 건 꼭 가르쳐서 고쳐야 돼. 이게 바로 물이라고. 알겠어? 손바닥으로 물방울을 느끼며 조각상을 짚고 일어서는 미셸. 우와, 손가락을 움직여 철자를 만든다. WATER. 타임지 선정 최고의 영화 베스트 10.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다. 미셸, 학장님께 대학에 입학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사이,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은 제가 유일하게 미셸에게 가르치지 않은 단어죠. 홀로 지팡이를 짚으며 사아이를 찾는 미셸. 선생님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습니다. 미셸을 위해서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졸업시험에 떨어진 미셸. 갈 길이 멀기만 하고 어둠이 필사적으로 널 집어삼키려 해도 넌 항상 빛을 향해 가야 해. 희망으로 가득 찬 네 걸음걸음이 날 영원히 살게 할 거다.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는 미셸. 자막.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희망의 언어. 블랙.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화 블랙의 해설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영화가 산책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또다시 재밌고 따뜻한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후 되세요. 네, 3월 11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 내일 뵙겠습니다.